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4대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11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에는 군 요새를 구축하고 원천 봉쇄하고 있어 폭풍 전야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이 다시 재개한 임상시험에 성공해 이달 말까지 3상 시험을 완료하고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한인 20만 명을 포함한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한 지 5년 후에 영주권, 그로부터 3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취임 첫날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드리머 300만 명과 임시 신분 보호를 받고 있는 이재민 약 30만 명, 농장 근로자 100만 명 등 500만 명은 5년 대기 없이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개막하는 2021년 1월 20일부터 한인 20만 명을 포함한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이 8년에 걸쳐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공약해온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천명했습니다. I will introduce an immigration bill immediately and have it sen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to begin movement.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내 역사적인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취임 열흘 계획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을 성사시켜 시행한다면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사면한 이래 35년 만에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카멜라 하리스 차기 부통령은 최근 라티노 방송인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We're going to reduce the time from what is now has been currently 13 years to 8 years. Particular dreamers and TPS holders to automatically get green cards. 해리스 차기 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013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던 포괄 이민개혁 법안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13년을 기다리도록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리머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자, 농장 근로자 등은 자동적으로 즉각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5년이나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이민개혁 법안은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우선 합법신분으로 바꿔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 명과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 명, 농장 근로자 100만 명 등 500만여 명은 합법신분을 건너뛰고 즉각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게 돼 5년이나 빨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연방상원에서는 이민자 후손 출신 의원들이 많아 수년 전 60표 장벽을 가뿐히 넘은 바 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2021년이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 기후, 인종평등 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임일부터 열흘 동안 우선 시행할 1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일부터 12개 행정명령에 서명해 학자금 융자 상환 중단, 그리고 강제 퇴거와 주택차압 중지를 연장하고 연방시설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며 무슬림 입국 금지를 폐지하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 정치폭력 사태까지 겪으며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20일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선 시행해야 할 과제들을 담아 10일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바이든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농 클라인 차기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우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결정해 10일 계획을 메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만 12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대학 학자금 융자 상한과 이자 부과를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렌트비나 주택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2,500만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강제 퇴거당하거나 차압당하지 않도록 연방 차원의 에빅션과 폴클로저 모라토리움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시설과 각 주간 항공과 기차, 버스 여행 등부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정책들을 폐기에 뒤집고 예전으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20일에 취할 대외 조치로는 이슬람 13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한해온 미국 입국 금지령을 종료시키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게 됩니다. 새 대통령으로서 풀데이를 보낼 21일에는 별도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팬데믹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공중보건 기준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2일에는 각 정부 부처에게 코로나 경제 구호 패키지를 미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준비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25일부터 2월 1일까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선거 공약들인 유색인종의 불평등 개선, 헬스케어 확대, 이민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연방의회 승인에 필요한 입법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또 흑인들이 가장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고 헬스케어에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국경을 넘다가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 가정을 제외시키는 등 국경과 이민 정책의 개혁 조치를 취임 10일 안에 최우선으로 다루기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에는 2만 명의 국가방위군과 경찰이 군 요새를 구축하고 원천 봉쇄하고 있어 조용한 주말을 보냈으나 여전히 폭풍 전야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배치된 국가방위군 병력은 곧 2만 5천 명으로 증강되고 의사당에서 내셔널몰 사방이 군 요새처럼 차단벽과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진입도로와 교량, 전철역까지 전면 폐쇄되고 있어 무장 시위대의 집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목전에 둔 워싱턴 DC는 우려했던 과격단체들의 무장 시위 없이 조용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으나 2만 국가방위군과 경찰력이 요새를 구축해놓고 원천 봉쇄한 덕분이어서 폭풍 전야와도 같은 초긴장 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46대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49대 부통령이 취임하는 20일 59번째 취임식은 코로나 사태와 대선 분쟁,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축하 군중 없이 국가방위군과 경찰이 구축해놓은 군 요새 안에서 거행됩니다. 취임식 직전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어제 대규모 시위대의 무장 집회가 예고돼 초비상이 걸렸으나 국가방위군 2만 명과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고 원천 봉쇄한 덕분에 조용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각 주에서 출동한 국가방위군 2만 명이 배치돼 있고 취임식 당일에는 2만 5천 명까지 증강됩니다. 국가방위군 병력은 연방의사당과 백악관 주변에 중무장한 채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앞과 내셔널몰 등지에는 8피트 높이의 철제 펜스, 차량 차단 장벽 등을 설치해 군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FBI 연방수사국 등 연방사법당국과 의회 경찰, 공원 경찰, DC 메트로 경찰, 타 지역 경찰까지 수천 명이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에는 방위군들의 장갑차들, 경찰 차량 등만 다니고 소규모 보도진들과 일부 걸어다니는 주민들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백악관, 내셔널몰, 연방의사당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교량, 전철역까지 모두 폐쇄돼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17일에 예고됐던 대규모 항의 시위는 열리지 못했으며 20일에 계획된 100만 민병대 행진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대신에 각 주들의 주도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나 연방의사당 난입과 같은 정치 테러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적어도 13개 주는 주 방위군을 주도들의 긴급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임상 시험은 지난 10월 참가자 중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초 다시 초기 단계 시험을 재개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다른 경쟁 제품과는 달리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유도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용이한 게 장점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상 시험에 성공하면 곧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시험 중인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단계 시험에서 1회 접종 후 대부분의 지원자에게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접종에도 효과적으로 면역 반응이 생성됐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다른 경쟁 제품들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유도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용이한 게 장점입니다. 초기 단계 시험에 성공한 존슨사의 백신은 3상 시험을 거쳐 FDA의 긴급 승인을 받고 곧 바이러스에 대항할 또 하나의 백신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805명의 지원자 중 90% 이상이 1회 접종 후 29일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중화 항체가 생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체는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참가자들에게 71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 비슷한 근육통, 두통, 피로, 그리고 주사 부위 통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새로운 백신 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 즉 RNA를 사용합니다. 이들 백신은 2회 접종을 필요로 하며 메신저 RNA라는 유전 물질을 사용해 소량의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면역 반응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은 약화된 감기 바이러스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전달합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 타입을 전달 물질로 이용해 항원으로 사용할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체내 세포로 전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존슨앤존슨사는 또한 백신의 2회 투여 요법을 연구한 결과 56일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까지 3상 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성공하면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백신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사는 시험 기간 동안 이미 백신을 제조해왔으며 FDA의 승인을 받으면 1억 명 접종 분량을 미국 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임상시험은 지난 10월 참가자 중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으로 중단됐으나 11월 초 다시 재개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오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 발행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회계연도의 첫 분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5,72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한 달간을 살펴보면 재정 적자는 1,436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12월 133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 탓입니다. 해당 기간 세출은 18.3% 증가한 1조 3,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입은 0.4% 감소한 8,034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처리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정치계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 발행국은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우에도 통화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처리된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는 2021 회계연도의 미국 재정 적자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0 회계연도 적자 규모인 3조 1,300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